안녕하세요. 남북통합문화센터 평화통일 열린 강좌의 김주성입니다. 이 시간에는 철학, 종교, 윤리, 인권, 복지,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연을 듣는 시간인데요. 강연뿐 아니고 대담,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남북 주민 간의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죠. 자, 오늘이 벌써 3회차입니다. 그 사이 코로나 때문에 했고 한 회차가 좀 약간 좀 또 이 뜸을 뒀는데 오늘 주제는 일단 K민주주의와 시민교육 그리고 통일교육. 일단 K민주주의라는 말에 상당히 오늘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연을 해주실 연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솔존, 대단하시네요. 이게 솔존, 마리텔 등에 출연하시면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역사학자이자 정치학 박사이십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학과 함규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악수를 할 수가 없어서 먼 거리로. 네, 먼 거리로 네. 와이파이로. 네. 네. 함께 하실 패널 분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박금주 씨하고 윤지혜 씨인데 일단은 윤지혜 씨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윤지혜입니다. 네, 저는 지금 극작, 그리고 배우, 연출 등 공연을 제작하는 일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양여자대학교 위탁교육 예술강사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제가 융합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그리고 통일교육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떻게 예술적으로 풀어낼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통해서 뭔가 그걸 하나 만드시게요? 네. 가급적이면?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좋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북에서 오신 박금주 씨예요. 현재 이화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대학생 박금주입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에 있고요. 저는 평시 통일 문제와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참고로요. 우리 저 열린 강좌는 교수님, 초빙 교수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많이 하세요, 질문 좀. 아마 궁금한 게 생길 겁니다. 각자가 또 이게 관심이 있는 민주주의잖아요. 거기다 이게 K민주주의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상당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주제가 일단 K민주주의와 시민교육 그리고 통일교육인데요. 강연에 앞서서 교수님한테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주제와 관련된 질문인데 최근에 그 K민주주의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이 K팝에 이어가지고 K방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 대한민국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것과 연관이 있는지 선진국에서도 한국의 코로나 대응 능력을 모범사례라고 지금 상당히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왜 방역을 잘 하느냐. 그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더니 민주주의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이 좀 꽤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오다가 근데 조금은 요즘은 다른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중국, 일본, 한국 그런 나라들만 주로 이제 그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었는데 거기서 한국이 가장 괜찮다. 한국이 가장 민주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와해졌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그런 나라들도 걸렸고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이 미국이나 프랑스나 그런 나라보다가 시민혁명을 몇백 년 전에 한 나라보다 더 민주적으로 선진적인 국가란 말인가? 그건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요즘은 좀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엔 K-팝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들여온 음악이지만 우리가 잘 소화해가지고 이제 외국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게 생겼다. K-방역도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까지 하니까 저절로 이제 국뽕이 거의 치사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예.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네. 교수님 오늘 좀 연단으로 모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민주주의라고 쓴 거에 대해서 많은 센세이션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국뽕이 치사장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들으시면 국뽕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은 좀 템포를 갖춰야 된다. 뭐 그런 내용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걸 좀 미리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K민주주의 그리고 시민교육이라는 거 그리고 또 약간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통일교육은 또 거기 왜 붙었나 이게 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풀어가면서 제가 이제 그냥 대체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역시 또 이제 전 세계의 K 방역이 WHO 연수를 통해서 알려졌다. 그리고 이게 아마 이제 소위 그런 국뽕 유튜브 중에 한 장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왜 한국의 방법대로 진작에 하지 못했나. 이제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의 모범 국가가 되고 있고 모든 나라가 한국의 방역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그러니까 정치까지도 따라하고 있는 그야말로 우린 경제 선진국에다가 예술 선진국, 문화 선진국에다가 정치 선진국까지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콧대가 아주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 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나 미국 같은 나라가 한국을 최대로 극찬하는 이유는 민주적 국가에서 불가능한 체계적 시민의식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불가능한가? 그리고 시민의식이 체계적이란 건 뭘까? 말하자면 처음부터 이제 방역에 대해서 계속 수칙을 발표하고 따라주세요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제 손 잘 씻고 소독하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고 그리고 뭐 집합하지 말라고 하면 집합하지 말고 근데 가끔가다 이제 좀 망둥이 같은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좀 뭐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잘 지켜졌다 이거죠. 그런데 프랑스나 미국 같은 나라 소위 우리가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 나라에서는 모이지 말라 그랬더니 국가가 뭔데 정부가 뭔데 우리한테 모이지 말라 그러냐. 우리의 자연스러운 인권을 무슨 방역이라는 이유로 그걸 뺏을 수는 없다 해서 오히려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더라. 우리에게 집회의 자유를 빼앗지 말라. 최근에도 무슨 그쪽은 약간 우익적이지만 우리한테 마스크를 강요하지 말라 해서 마스크 벗자는 그런 시위를 하고 그런 식이 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강제로 어떻게 보면 폭력까지 써가지고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쪽에서는 또 반대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체계적인 시민의식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방역을 필요하니까 마스크 써주세요. 모이지 말아주세요. 거기 9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도 말아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대부분은 잘 지켜왔다는 거죠.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례가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지나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유교 문명권에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자체적으로 시민혁명을 한 경험은 없고 뭔가 이제 외부에서 수입해온 뭐 외생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색 민주주의가 아니고 외생 밖에서 들어왔다는 외생 민주주의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민주주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수준이 낮은 나라고 오히려 그 칭찬했다는 건 반대로 그래서 국가에서 명령을 하면은 무조건 다 잘 듣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되는 거 아닌가 역설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이분은 여자분인데 성함을 까먹었는데 어쨌든 유명한 언론인이라고 하고 오른쪽 분은 좀 아시는 분도 있겠죠. 기 포르망이라고 해서 그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학자이자 미래학자인데 이 두 분이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오히려 민주적으로 후진국이고 그러자면 이제 민주 시민의식이 낮고 권위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지금 방역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소위 K민주주의의 딴지를 놨죠. 그래서 말하자면 2020년 초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럼 어떤 말이 맞는지. 한국이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서 지금 방역이 잘 되는 거냐 아니면 오히려 낮아서 잘 되는 거냐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서울대 사회학과하고 시사인이라는 잡지에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을 따왔는데 설문을 이렇게 해본 거죠. 그래서 방역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스크 잘 썼나요? 잘 모이지 말라는데 잘 안 모였나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역 참여, 그러니까 수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더 강한가 아니면 오히려 민주 시민적인 성향이 더 강한가 그걸 한번 따져본 거예요. 어떤 질문을 가지고 그랬더니 결과가 나온 게 이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권위주의적 성향 그리고 그 외부의 권력에 순응하는 성향 그리고 개인보다 집단을 더 중시하는 성향은 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잘 지킨 거하고 말이죠. 그런데 밑에 나오는 민주적 시민성하고 그리고 수평적인 개인주의 이런 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더라. 그러니까 결론이 뭐겠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결론이 뭐겠습니까? 그거 어떤 소리야? 답이 없네요. 노답이 아닌가요? 노답이 아니라 그 위에 거가 높게 나왔으면은 우리나라가 권위적으로 그런 성향이 보면 맞아 민주적으로 낮으니까 그렇게 나왔다 할 텐데 그 위에 쪽은 유의하지가 않게 나왔어요. 별 네네. 상관이 없더라. 그쵸. 말하자면 권위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뭔가 그런 사람이 오히려 수칙을 안 지키고 나 마스크 안 써, 뭐 나는 집회 나가서 뭐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많았고, 근데 잘 지키는 사람들은 민주적 시민성 의식이 높고 그리고 개인주의 의식이 높았다. 그러니까 한국은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보자면은 기소로망이나 그런 사람들이 말은 틀렸고 처음 나왔던 것처럼 상당히 높은 K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뽕 타임이 남아서 또 이렇게 와와와 한번 해야 되는데. 해야 아니 되는데, 근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방역 부분에서 이자처럼 뭔가 그 수칙을 안 지켜가지고 벌금 맞은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예. 야 그런 점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시민 의식 속에는 뭐 괜히 그거 안 지켰다가 돈 내고 뭐 이거가 싫어서 또 예.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연구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가지고 사회학과에서 이렇게 봤는데 정치학 입장에서는 보면 어떨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사회학보다는 정치학 쪽에 조금 더 친화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설문을 가지고 과연 민주적 시민성이란 거를 캐치했느냐 그걸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위에 있는 얘기가 쭈쭈쭈 나오고 선거 때 항상 투표한다. 국가 규칙을 항상 잘 지킨다. 정부가 하는 일을 지켜본다. 적극 활동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비싸더라도 소위 윤리적 소비를 한다.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돕는다. 일곱 가지 성향에서 그렇다라는 쪽이 많이 나온 사람이 민주적 시민성이 높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수칙을 잘 지킨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결론은 K민주주의는 레알이다. 이런 식의 그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정치 문화라는 거거든요. 이 알먼드 앤 버바가 1964년도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이 사람들의 그 문화 그걸 뒤집을 만한 게 아직도 충분히 안 나와서 아직도 정치 문화하면 일단 이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거든요. 뭐 10몇 개, 20개로 하지 않고 딱 3개만 나눠가지고 정치 문화를 따졌기 때문에 이 정치 문화론이 왜 나온 건가 하면은 과거엔 그랬던 거예요. 63년도에 원래는 제도만 잘 만들면은 다 되는 줄 알았다. 지금 이제 왕조 국가이지만 이제 헌법을 고쳐서 민주국가로 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되는 거고 그러다가 또 그 헌법을 무너뜨리고 무슨 뭐 사회주의가 되면 또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별로 안 그런 거예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민주주의적 헌법을 아주 좋게 만들었어요. 헌법은 베끼면 되니까. 아주 그냥 그 프랑스나 미국이나 뒤질 거 없이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쿠데타 맨날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야당은 무늬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종신 왕처럼 집권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차이가 날까 따져봤더니 이 알먼드 앤 버바라는 사람은 뭐가 문화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제도는 금방 이렇게 베껴가지고 딱 만들어서 오늘부터 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민주주의를 몇천 년 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활 속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과연 되겠냐 이거죠. 반면 서구 국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계속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오면서 나중에 시민혁명까지 하면서 이제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 문화가 되어 있는데 그 여태까지 그렇지 않았던 식민지 노릇하던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먼드 앤 버바가 3가지 일단 정치 문화를 틀지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역형 페로키얼 문화라는 건데요. 이건 어떤 건가 하면 가령 뭐 좀
아프리카를 비하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프리카 국가라든가 또는 이제 그 동남아시아 국가라든가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는 그냥 부족만 있었어요. 뭐 마사이 부족이니 무슨 운바페 부족이니 이렇게 쭉 네네. 있다가 거기다가 이제 프랑스나 영국이나 그런 나라들이 식민지를 갖고 싸우면서 여기까지는 내 땅, 저기까지는 내 땅 이렇게 딱딱 그어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독립해 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이런 나라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국가라는 걸 몰라요, 이 사람들은. 우리 부족만 계속 알고 있었어. 그러다가 무슨 영국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어떤 정부가 섰다더라. 그래서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정부가 뭐 영국인에서 흑인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뭐 나 생활에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역밖에 모른다. 국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누가 집권해서 누가 내가 어느 나라 국민이라고 말은 하는데 들어는 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요즘은 많이 없어졌겠죠. 그런데 어쨌든 1963년 당시에는 그런 지역형 문화가 많았다. 이 문화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삶만 신경 쓰는 그런 문화라는 거죠. 반면 신민영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떤가 하면은 우리나라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그렇게 오랫동안 왕국 통일 왕국을 갖고 있었던 나라들. 물론 민주주의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오랫동안 통일 왕국을 갖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한 민족이다, 우리는 한 동포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국가 의식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도 관심이 많아요. 정부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계속 신문 찾아보면서 읽고 계속 관심 있고 서로 논쟁도 하고 야 이거 정권이 새로 바뀌었다는데 이거 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해요. 하지만 그것은 정치는 위에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시민들, 우리 같은 보통 민초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은 갖는데 그냥 우리는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선거하라고 그래서 선거는 해요. 열심히 선거는 하는데 거기서 누굴 찍을 건지 자기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뭐 준봉형 투표라고 그랬죠. 이장님 이번에 누구 찍어야 됩니까? 하면은 아 무조건 1번이야. 1번 찍어야 돼. 그러면 여기 가서 1번 찍고 아니면 막걸리 선거에서 막걸리 많이 다 주는 데서 찍고 또는 무슨 지연, 학연, 혈연 그런 거 가지고 찍고 좀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정치를 굉장히 관심은 많고 참여도 어떻게 보면 많이 하지만은 그것이 자기 자신에서부터 우러나는 참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는 위에 사람들이, 나라민들이, 엘리트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참여형 문화인데 이건 서구적인 경우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부터 이제 왕과 싸우고 왕의 목을 베기도 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뭐 피를 흘려가면서 수백 년 동안 이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나라는 결국은 무슨 나라냐? 우리가 대표를 하는 나라다. 이 나라는 우리가 주인이다. 그것이 말로만 우리도 말로만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여기 지역형 문화 있는 사람도 알고는 있겠죠. 교육을 받으면은 저는 여러분 국민입니다 알고 있겠죠. 하지만 말로만 들었지 그게 체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대통령이 다 해먹는 거고 수상이 다 해먹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참여형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고 진짜 내가 나라의 주인이고 이 정치인들은 수상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그냥 나 자신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는 하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하인이 일을 잘 못하면 항의를 하고 그래도 못하면 끌어내리고 언제나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그냥 뭐 특히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가령 우리 뭐 의사협회, 우리 교육자협회, 우리 뭐 방송가연합회 그런 쪽에서 우리의 이익을 분명히 정치권에다 얘기하고 그것이 잘 안 통하면 항의하고 뭐 정 안 되면은 그쪽을 잘 해주겠다는 정치인을 몰아가지고 그 사람을 지원해주고 그런 식으로 가자는 거죠. 이런 참여형 문화가 주로 되었을 때 다른 것도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참여형 문화가 기반이 되었을 때 그걸 시비컬처, 시민 문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런 시민 문화가 되어 있을 때 민주주의는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